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확산하는 스페인에서 수입한 중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크게 떨어져 사용이 중단됐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이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SCMP와 스페인 최대 일간지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전염병 임상미생물학회는 중국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에서 수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를 검사한 결과 그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스페인의 수도인 마드리드시 정부는 이 회사의 진단키트 사용 중단을 결정했으며 스페인 정부는 회사 측에 수입한 제품의 교체를 요청했다. 스페인 정부는 선전 바이오이지사가 생산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도가 80%에 이른다고 믿고 이 회사 제품 34만 개를 주문했다. 이 진단키트는 면봉을 이용해 사람의 코 속에서 샘플을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단 결과를 10에서 15분 이내에 알 수 있다고 소개됐다. 논란이 커지자 주 스페인 중국 대사관은 트위터를 통해 선전 바이오이지사의 진단키트는 중국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이며 중국 정부가 스페인에 보낸 의료용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스페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섰으며 이에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국에서 마스크 5억 5천만 개, 진단키트 550만 개, 산소호흡기 950개 등 대규모 의료 장비를 수입하기로 했다. 스페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료 장비의 규모는 총 4억 3,200만 유로에 달한다. 한편 SCMP는 체코 현지 언론을 인용해 체코에서도 중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수입했으나 수입한 진단키트를 이용한 검사 결과의 80%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중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의 정확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팬데믹 상황에 따라 117개 국가가 한국에 방역 물품 공급을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역 물품 수출 요청국이 31개국, 인도적 지원 요청국이 30개국, 두 가지 모두인 국가가 20개국으로 공식 라인을 통한 경우는 모두 81개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진행되는 경우가 36개국으로 모두 합해서 117개국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방역 물품 해외 진출 지원 관계부처 TF 제1차 회의를 열고 방역 물품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가 가장 많은 여유가 있고 강점을 갖고 있어서 핵심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것은 진단키트라며 국내 맥시멈 수요를 커버하고 나서 한국의 업체가 일주일에 330만 회 정도의 수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산의 강점으로 6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36만 건의 신뢰 가능한 데이터가 누적된 점을 꼽으면서 이로 인해 타국 제품보다 해외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상업적 수출과 원조 모두 진행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해당국의 보건 수요, 경제적 실익, 한국의 대외 정책을 모두 고려해서 선별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은 미국이라면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상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도 우리를 입국 금지 안 하고 통화 스와프도 해서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우선적 고려 국가로 우리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며 아랍에미리트를 신남방 정책 핵심의 하나라며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거론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조달 시장도 적극 진출하려 한다면서 의약품, 백신 등 한국의 역량보다 진출 정도가 낮은데 외교부가 벤더 등록 등을 적극 지원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K-진단키트 수요 폭발 전 세계 117개국 서긴급 요청 쇄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진단키트 등 한국산 방역 물품에 대해 관심을 표명한 국가가 11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브리핑에서 다수 국가에서 방역 물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수출 요청이 31개국, 인도적 지원 요청이 30개국, 두 가지 모두가 20개국으로 공식 라인 통한 경우가 81개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 차원에서 협력이 진행되는 경우가 36개국으로 모두 합치면 117개국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코로나19 방역물품 해외 진출 지원 관계부처 TF 제1차 회의를 열고 방역물품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가 가장 많은 여유가 있고 강점을 갖고 있어서 핵심적으로 수출하려고 하는 것은 진단키트라며 국내 맥시멈 수요를 커버하더라도 한국의 업체가 일주일에 330만 회 정도의 수출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산 강점은 진단키트가 하루에 2만 건 정도를 소비할 정도로 양이 많고 6시간 내에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누적으로 36만 건 정도가 돼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해외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정부는 상업 수출과 인도적 지원을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선정은 해당국의 상황과 양자 관계, 경제 실익, 우리의 대외 정책을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가장 우선 고려 대상은 미국이라면서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에게 요청하는 상태다. 한미동맹 차원에서 미국도 우리를 입국 금지하지 않았고 통화 스와프도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우선적 고려 국가로 우리와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나라라며 아랍에미리트를 신남방 정책 핵심의 하나라며 인도네시아를 차례로 거론했다. 아울러 유엔 조달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며 이번에 진단키트나 방역물품 생산업체들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유엔 조달 시장 참여할 수 있게 벤더 등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뜻밖의 상황 3전체가 흰 묘비로 뒤덮 코로나19 진원지인 중국 우한의 시내 통행이 25일 재개됐다. 도시 간 이동은 4월 8일부터 가능하지만 우한의 활동 재개는 그 자체로 중국의 코로나 전쟁 승리로 포장됐다. 하지만 최대 피해지인 우한의 사망자 수는 2,538명에 이른다. 최소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가까운 가족을 잃은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누적 확진자 5만 6명 중 4만여 명이 완치됐지만 신체적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한의 인구는 1,018만 명으로 서울과 비슷하다. 본지는 27일 우한 시민 펑칭씨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펑씨는 가족 전체가 지난 1월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 본인과 부모, 남동생, 남편과 시부모까지 7명이다. 다행히 사망한 사람은 없지만 코로나19의 후유증은 길고 심각했다. 감염의 시작은 1월 22일 어머니가 발목 골절로 우한 제3병원에 입원하면서였다. 춘제를 하루 앞두고 사돈이 다치자 시댁 식구까지 모두 병문안을 왔다. 입원실은 11층이었고 호흡기 내과는 19에서 20층에 있었다.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공용이었다는 점이다. 펑씨는 아파지고 나서 알았다. 엘리베이터에 기침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다. 우한 봉쇄 하루 전날이었다. 사흘 뒤 어머니는 퇴원했고 이후 가족들이 하나둘씩 아프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다. 39도까지 열이 올랐지만 병실이 없어 집에서 일주일을 버텨야 했다. 펑씨는 이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가족들이 전부 아픈데 도와줄 병원도 사람도 없었다고 했다. 간신히 임시의료시설인 펑창의원에 입원했고 그 뒤 어머니와 동생도 줄줄이 같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펑씨는 남편과 같이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먹으며 집에서 버텼다. 6살 난아이는
바로 친척 집에 보내 피해가 없었다. 시부모는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경증이었다고 한다. 2월 말 아버지는 퇴원했고 대부분의 가족이 heb산 검사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황 씨는 7명 모두 완치 판정을 받아 다행이지만 모두 아직까지 후유증에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세가 가장 심했던 아버지는 폐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조금만 걸으면 호흡이 가쁘고 숨쉬기가 힘든 상태다. 어머니는 완치 후에도 어지럼증에 시달리고 있다. 원래 고혈압이 있어 평소에도 어지러움이 있었지만 신종 코로나 감염 뒤 증상이 심해졌다고 했다. 황 씨는 위장이 계속 좋지 않다고 한다. 음식을 먹으면 토할 것 같아 죽만 먹고 있는 상태다. 남편 역시 조금만 걸어도 금방 피곤해한다고 한다. 중국 전문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장기 손상이 발생해 후유증이 올 수 있다. 퉁차오휘 베이징 차오양병원 부원장은 폐섬유종과 심근의 정상 수준 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폐기능은 중증일수록 회복의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근을 손상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검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환자의 심폐 손상은 분명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재활을 서둘러선 안 된다라고도 조언했다. 신종 코로나의 영향이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희생자 가족들의 트라우마도 감지되고 있다. 통제 해제에 맞춰 우한시 화장장이 지난 23일 업무를 재개했다. 그동안 전염 위험 때문에 감염자 C씨는 화장장 측이 조용히 화장하고 병원과 화장터에 임시 보관해왔다. 유가족들은 접근할 수도 없었다. 뒤늦게 문을 열자 유가족들이 한꺼번에 몰렸다. 화장장의 모습을 위보에 올린 리핑은 아버지가 뇌종양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퇴원해 집에서 돌아가셨다. 나도 코로나로 인한 간접 피해자라고 썼다. 그러면서 긴 줄에도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며 모든 것이 극도로 우울했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유고를 붙들고 조용히 떠났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 기간 화장한 유고를 수령하려면 안쪽으로 진입하기 바람이라는 간판에도 예민하게 반응했다. 화장장 측은 혼잡을 막기 위해 안내판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비통한 유가족들에 대해 지나치게 자국적인 표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후베이성 정부는 우한에 있는 쉔허 묘원중 1009의 묘지를 신종 코로나 감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무상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묘원을 공개한 사진은 산 전체가 흰 묘비로 뒤덮인 모습이었다. 우한 지역 사망자들이 순차적으로 안장되면서 코로나 공동묘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우한의 사망자가 2,538명에 달하는 만큼 면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매장 비용은 무료다. 원할 경우 장례